저희는 친절한 정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선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친절한 정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렇고요. 정치권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녹취 파일 대한 이 공개 상황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진들 사전에도 그랬고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관련돼서 얘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녹취를 좀 준비했는데요. 먼저 보겠습니다.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되게 싫어, 시끄럽고 그런 데 싫어하거든? 나는 그런 시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네, 무속과 대선이라고 잡아봤는데요. 본인이 영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도사들과 얘기하는 것을 되게 즐긴다. 일반인들끼리는 사실 할 수도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보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운명을 워낙 오죽답답하면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윤석열 후보의 부인 거기다가 정치인의 시작을 한 상황에서의 나온 얘기들 이것이 불러 들어오고 있는 이 여파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만치가 않죠. 물론 이제 사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과 판단을 좀 과장되게 표현했을 수는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될 분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네. 영적으로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도사 만나면은 내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야, 국가 운영이 자칫 잘못하면 무속과 미신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고요. 지난 박근혜 정권 때 뭐 최순실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윤석열 후보에게는 안 좋은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이었으면 또 괜찮았을 텐데 일단은 두 분을 또 만나고 소개시켜 준 분이 또 한 스님이라고 한 것이 있었고 지난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또 천공 스승이라는 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손바닥 왕자 그 사건이죠. 그렇죠. 또 뭐 그 사건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다른 쪽에서 그냥 우리도 무속인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우리도 임명장을 줬어. 그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뭐 누구 남 탓도 아니고요. 본인들 탓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 중요한 선거, 특히 대선 앞두고 그런 뭐 무속인들을 찾아가고 뭐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많이 근데 봐요. 네. 역대 대선에서 이 제목 그대로 무속은 어떤 의미였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영향을 또 미치게 됐고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무속인 분들의 얘기를 안 들으면요, 상당히 우리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통령 후보라든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조부모의 묘지를 옮기는 거예요. 예. 왜냐면 많은 분들 역술인들이나 직원들이 가서 여기에다가 지금 묘지를 쓰면 큰일 난다. 다른 곳으로 옮기면은 더 좋은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부터 시작을 해요. 저렇게 직접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또 묘지를 쓰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건 완전 샤머니즘 같은데 네. 저렇게 가서 뭐 무당 하시는 분들하고 저런 식의 이런 좀 과장된 영화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은 뭐 역학이라는 또 잡지가 있어요. 음. 거기에 많은 무속인들이 그다음에 역술인들이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됐는데 그분들이 연초되면은요 다 사주를 풀이를 해가지고 누가 더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오고 이분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분은 또 저렇게 하라고 해서 상당히 저분들의 말을 신뢰할 수는 없지만 말을 안 들으면 야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보통 저런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따르는 게 일상적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이 무속의 그림자에서 이번 대선까지 무조건 벗어나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벗어나야죠. 왜냐하면은 자꾸 국가의 결정적인 의사 시스템이 정상적이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의해서
영적인 부분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고 하면 예. 그걸 상식적인 일반적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러한 저게 오해인지 아니면은 뭐 여당에서 씌우는 프레임인지 저희들이 그것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계속 저런 것과 연루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 본부에서 뭐 여러 분들이 또 활동을 했다. 그것이 또 무속인 분들과도 연관이 돼 있다. 그것이 윤석열 후보에게 다른 영향을 끼쳤다. 예.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그냥 그러한 프레임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네트워크 본부를 그냥 해체해버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속인과 지금 본인이 연루가 되면 본인에겐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기독교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불교 많은 분들이 믿고 있고 그런 독실한 신자라면 무속 신앙에 의존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부인 좋지 않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을 지금 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되겠습니까? 잘 돼야죠. 저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은요, 많은 상식적인 국민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정말 정치권 경험도 없고 그리고 국가 지도자가 될 준비를 별로 해오지 않은 윤석열 후보가 결국에는 기대는 것은 무속신앙이다, 예. 역술인이다 이런 판정이 나면은요 국민들께서 최고 지도자로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은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이어지는 이 녹취록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제 후속 보도를 하겠다고 MBC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앞서서는 몰랐고 이제는 첫 번째 보도를 통해서 어떤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아는 상황에서 이 후속 보도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은 어떨지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목소리부터 듣겠습니다. 또다시 더 비열하고 더 악랄한 정치 관음증을 악용한 후보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의 낙인을 찍어서 정권을 도둑질하려 하는 그런 작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후보 배우자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예.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예. 그 속내가 어떤지가 좀 드러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로 좀 귀결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해당 방송사가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시즌 2라고 좀 명명해봤는데요. 이 예고한 상황 일주일 전에 비교해서는 기대치도 그리고 우려도 그보다는 크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제 방송되고 많은 분들께서는 야 핵폭탄급의 발언은 없지 않았느냐, 뭐 자극적인 발언 없는 것 같다. 준리 의혹이라든지 뭐 유부남과 뭐 사귀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명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걸크러시다. 저렇게 말을 잘하냐. 예. 그래서 팬카페 같은 경우에는 뭐 2배, 3배, 5배까지 회원수가 늘어났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저는요, 이건 양 당에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먼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비열한 작태다, 뭐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말을 한 건 누굽니까? 결국엔 김건희 씨잖아요. 예. 김건희 씨가 저러한 모든 일에 뭐 당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자꾸 민주당의 탓이다라고 돌리는 것만 해도 좀 그거는 이중잣대, 내로남불, 어불성설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김건희 씨가 했던 발언들을 몇 개를 해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얘기해보자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럼 국민의힘은 이거 사적인 통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인데 예. 왜 문제 삼냐? 그 우리 당은 김혜경 씨 발언에서 문제 안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냐고요. 아마 더 크게 후보 사퇴까지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억지로 방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지자들이 야 그래 잘했어. 이제 의혹도 해명이 됐고 김건희 씨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시켜도 되겠네. 이러한 반응에 취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중요한 거는 김건희 씨 발언 논란을 갖고 중도층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싶어서 정권 교체를 하고 싶어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찍고 싶어하는 중도층과 합리적인 진보층을 견인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잘했어, 괜찮아, 뭐 큰일 아니야 이런 식의 위안을 받는 거는요 저는 독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저런 걸 가지고 비열한 정치 공작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중도층의 선택을 받는 것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낮은 자세로 죄송하다, 잘못했다, 부적절한 단어들에 대해서도 선대위라든지 김건희 씨도
공식적으로 좀 사과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분위기에 취해서 생각보다 잘했다, 생각보다 별거 없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다라 하더라도 미투 관련돼서 이것을 비하했던 그런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뭐 문제의 문제 소지가 있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생방송으로 한 20분 동안 봤는데 그냥 보고 처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거는 없었네. 아니 MBC가 왜 저걸 왜 틀었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곱 씹어 보니까 되게 위험한 발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투 관련해서도 이거 보수 측의 인사들, 남자들을 상당히 비하하는 발언이고 미투의 피해자인 지은 씨를 상당히 또 곤혹스럽게 만드는 부분도 그렇죠. 있었고 또한 제가 제일 문제 삼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주어를 보세요. 주어. 내가예요. 김건희 내가 정권을 잡으면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를 반대하고 힘들게 했던 언론사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예. 당사자인 거예요. 자기가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김건희 정권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그냥 국민의힘 측에서는 자꾸 옹호하거나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요. 본뜻이 그런 것이 아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는 부분은 엎드려서 사죄도 해야 되고 김건희 씨도 사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차 보도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MBC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고요. 법원에다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도 했습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데요. 이제 며칠 또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되풀이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MBC 측에서는 그 2차 방송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갖고 상당히 좀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우리가 너무 윤석열 후보 쪽에 불리한 것을 공식적으로 2번이나 튼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자꾸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럼 이재명 후보 과 관련해서는 왜 안 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선 중립, 선거 공정 방송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또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생각보다 그렇게 문제가 될 발언은 아니었던 것 같아. 좀 강도가 약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또 다시 가서 MBC 앞에 가서 항의 방문하고 이런 것들은 좀 과한 대응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차분히 좀 지켜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하나하나 이제 저 프레임을 자꾸 본인들이 얘기를 하면 네. 저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과 관련해서도 한번 터트려가지고 물타기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다른 정책 이슈를 던짐으로써 김건희 씨 이슈와 관련해서는 좀 탈출하고 싶어하는 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가서 또 데모하고 항의 방문하면은 또 그게 화면이 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거기에 계속 족쇄와 발목이 잡혀져 있다. 그 부분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국민의힘의 현재의 마음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가려운 거 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정치 대구 가톨릭대 장성철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